청와대행 열쇠 2개가 있다. 예, 여러분들 바로 이제 3월 9일이면 청와대 안주인이 결정이 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자, 청와대를 가기 위해서 지금 제1당 집권당은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이미 결정이 돼 있고 상대 진영의 제1야당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로 이미 이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이냐 윤이냐 윤이냐 이냐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대결에서 청와대로 가는 열쇠를 2개를 받아야 들어간다.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제3 후보를 설득을 해서 자기 진영으로 끌어오는 게 결국은 우리는 3글자로 표현을 하죠. 예, 이게 바로 단일화입니다. 그죠? 단일화, 땡땡땡이 바로 단일화인데, 자, 단일화를 과연 이루을 수가 있을까? 단일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까? 단일화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어느 후보가 유리할까, 불리할까라는 게 아주 경우의 수가 아주 복잡합니다. 네, 바로 이 단일화가 청와대로 가는 열쇠의 첫 번째 열쇠다. 예, 어디 청와대의 안주인이 되려면은 일단 청와대에 큰 대문을 들어가야 되죠. 그 2번째 또 문이 있어야 되죠. 아무튼 뭐 옛날 그 궁궐로 생각하면은 문이 뭐 몇 개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대문 열쇠가 바로 단일화라는 열쇠다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단일화. 어떤 단일화 하면은 인물들이 누가 떠올라올까요? 네, 이쪽 진영에 이재명 쪽에서는 단일화를 누구랑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단일화가 남겨져 있고요. 윤석열 후보 누구랑 또 단일화를 해야 됩니까? 예,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안철수, 뭐 단일화 전문가라고도 별명이 이제 그 좀 시니컬하게 붙죠. 항상 단일화를 할 때마다 나오는 이름이 안철수 후보, 예, 국민의 힘이 아니고 국민의 당 후보죠. 예, 이름도 참 헷갈립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또 국가혁명당, 국민혁명당, 그렇죠. 네, 그만큼 바로 국민, 혁명, 국가 이런 그 키워드들이 정치판에서는 더없이 중요한 그런 그 용어다라는 것을 방증을 하는데요. 자, 안철수, 심상정 2 사람과의 단일화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결국에는 이제 51대 49 양 진영이 그야말로 이제 왼쪽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저는 뭐 한국에는 진정한 진보 정당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들 부르기를 원하니까 자기들이 예컨대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진보 세력이라고 불리는 걸 되게 원하거든요. 그리고 진보 정당이다. 예, 상대적으로 보수 정당은 그야말로 좀 옛것을 고수하는 좀 고리타분한 색채가 나는데 진보하면은 하여튼 앞으로 향하는 게 진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진정한 진보 정당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니까 진보 정당 또는 뭐 좌파 정당이라고 칭을 하겠습니다. 예. 그 색태에서 더 왼쪽으로 가 있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진영 싸움으로 갈 거 아닙니까? 네, 51대 49 싸움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데, 대략, 이 정의당의 지지율도 그렇고, 안철수의 국민의당 지지율도 그렇고, 지금 현재 5%는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예. 이 여론조사에 따라서 4.5, 뭐 5.5, 6.5. 그러니까, 이렇게 레인지를 구성을 하면 4%에서 한 7%까지는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그 4에서 7%까지의 그런 득표 또 지지율은 대선의 주인공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러니까 바로 이 단일화의 마지막 성패가 갈렸다라는 게, 정확한 분석 중에 하나의 그 챕터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관련 기사로 여러분 조금 더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서연님, 승복님, 그레이스헌님 또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예, 오징어 게임이 이제 그 유행하더니 단일화 게임이 또 앞으로 이제 펼쳐질 건데요. 예, 뒤에 무슨 게임 붙는 게 아주 굉장히 많죠. 심상정, 안철수는 일단 완주할 것, 뭐 당연합니다. 지금 현재부터 이 중간에 단일화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고요. 기본적으로 정당은 이 정권을 획득하는 게 최대의 목표이자 출발점입니다.
예, 권력 획득 없이 정당의 존재는 사실은 굉장히 사상 누각처럼 이 힘이 없는 건데요. 바로 이 정의당이나 또 안철수의 국민의 힘, 국민의 당이죠. 국민의 당은 정권을 자기들이 되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하고 후보를 내야 바로 지지 세력들이 결집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후원금. 네. 만약에 나는 뭐 틀림없이 10% 이상을 득표를 못하니까 이번 대선에서 포기하랍니다라고 심상정, 안철수, 심상정이 다 그런 이런 그 자세 스탠스를 갖고 후보를 안 냈다. 그러면은 정당의 존립 기반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전국적인 조직, 이 대선을 맞이해서 이른바 지구당 위원장, 옛날에 지금은 당협위원장이라고 하죠. 또 조직위원장이라고 이름은 뭐 약간씩 변화합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조직망을 이렇게 굳건히 하고 더 중요한 거는 바로 후원금은 지지자들로부터의 후원금, 그 다음에 국가에서의 정당 보조금. 예, 이게 무시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소 후보들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러쉬를 이룬 게 다 두 가지 목적 때문인 거죠. 전국적인 조직을 건설을 하겠다. 그 다음에 후원금이라든가 정부 보조금. 네, 지금 선거 공영제니까요. 보조금으로 뭐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뭐 수백억이죠. 예, 큰 정당, 여야, 제1당, 제1야당은 수백억이 정당 보조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선이라는 거는 정당에서 큰 판이 쓴 거죠. 예, 장날에 아주 큰 판이 생 거기 때문에 대선에 이렇게 출사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이제 완주를 할까 못할까는 이제 그 두 번째 얘기인데요. 자, 심상정, 안철수 두 사람의 대선 도전사를 간략하게 이 도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심상정, 안철수는 지금까지 도전을 뭐 여러 번을 했죠. 도전을 여러 번을 했는데요. 자, 이거 보십시오. 2007년에는 심상정이 출마를 해서 경선에서 탈락을 합니다. 2007년에. 본격적으로 2012년,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바로 이제 이 안철수, 심상정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심상정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한 후 중도 사퇴했죠. 바로 이때는 이제 단일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 민주통합당과 정의당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이른바 아군으로 서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정부를 뭐 운영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프렌들리하게 됐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군으로 인정을 하지도 않고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철수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과정서 중도 사퇴 기억나시죠, 여러분? 2012년 바로 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을 할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가 중도 사퇴를 하고 바로 다음날 비행기 타고 떠나버리죠. 예, 그래서 야, 이게 이러려면 단일화를 못하러 하냐? 남아서 선거를 도와줘야지 그게 진정한 단일화지. 단일화에서 그 중도에 사퇴해버리고 다음날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튀는 게 어디냐라고 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2012년. 자, 바로 직전에 2017년 이때가 이제 문재인 대 홍준표 후보가 붙은 대선이었죠. 예, 바로 이때 이때는 이제 완주를 합니다. 두 사람 다 완주를 하고 심상정이 받은 표를 득표율로 계산을 해봤더니 6.17. 안철수는 어땠을까요? 그거에 3배가 넘죠. 21.41. 예, 그렇습니다. 바로 3등을 한 겁니다. 1등 문재인, 그래서 청와대 주인이 됐죠. 2등 홍준표, 3등 안철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홍준표와 안철수, 그 다음에 또 밑에 누구 있었습니까? 유승민. 네, 유승민도 완주를 했죠. 이 사람들 다 표를 합하면, 즉 단일화를 이렇게 이루어내면은 문재인의 대통령이 됐을까요? 예, 만일에 한 달 남겨놓고 단일화를 하면요, 그 기세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따로 얻은 표보다 더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는 거, 이른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예, 실제로 그 당시에 단일화를 했으면은 문재인이 아무리 촛불혁명을 등에 업은 그 기세로 나간다 하더라도 이른바 홍준표, 지금 안철수, 그 다음에 누굽니까? 유승민이 만약에 한 달이나 뭐 보름 전만이라도 완전한 단일화를 이루면은
승패는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기사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안철수와 심상정의 대선 도전 그 이력을 한번 봤는데요. 예, 그 표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밑에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 제가 말씀드렸죠. 예, 4에서 5, 6%까지 나온다. 최근 지지율입니다. 네. 안철수가 6.3, 5.4, 5%, 항상 5% 이상은 되죠. 그다음 심상정은 5%, 4.5%, 2.8, 예, 약 3에서 5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저 3에서 이른바 6까지의 저 표가 이른바 이재명한테 또는 윤석열한테는 아주 시급한 표이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해서 구애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대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땡땡땡이다. 예, 여러분 땡땡땡은 뭔지 지금 잘 설명을 드렸죠. 예, 작은 제목으로 더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상정은 이재명과 단일화 가당찮다. 예, 지금은 저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가당찮다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의 개혁 열차는 이미 탈선을 했다. 국민의 정권 교체 의지가 훨씬 더 커졌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준우 아빠님이 오늘 처음 들어오셨는데 여기서 귀동냥한 걸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하이파이브 시간에서 이렇게 들었던 얘기를 친구들하고 정치 얘기할 때 써먹었다는 얘기네요. 좋습니다. 얼마든지 먹으셔도 됩니다. 어떤 무슨 권리를 주장하고 상표권인가 특허권 주장하고 그런 거 없으니까요. 예, 제가 얘기한 얘기를 얼마든지 친구들한테 전파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 그래도 꽤 많이 잘한다라는 얘기를 친구들한테 아마 들으셨을 법한데 어떻습니까?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심상정은 가당찮다고 지금 얘기를 했죠. 네, 안철수는 어떨까요? 이번 생애 마지막 기회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라고 아주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 이재명, 윤석열 모두 후보 교체론서 자유롭지 못하다. 바로 그래서 쌍특검을 주창을 한 게 바로 안철수죠. 이재명은 그야말로 대장동 게이트, 화천기유 데이트에 깊숙이 관여가 된 걸로 안철수는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윤석열은 뭡니까? 검찰의 고발 사주를 뒤에서 이렇게 어른어른 거리였기 때문에 바로 두 유력 후보가 다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쌍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창을 했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예, 이번 대선은 사상 첫 특검 대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후보가 다 특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태가 지금 점점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글쎄요, 이 땡땡땡 단일화를 끝까지 할까요? 끝까지 저렇게 버틸까요? 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그 해석이 다르고 분석이 다른데요. 양 진영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저렇게 얘기해도 마지막에는 분명히 단일화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적인 그런 그 견해를 내놨는데요. 네. 만일에 심상정은 이재명과 또 안철수는 윤석열과 단일화를 만약에 하면은 1대1 대결 구도로 좀 아주 그 대결 구도가 슬림화가 되는데 만약에 둘이 다 안 하면 이제 그야말로 사자 대결로 복잡한 방정식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고차 방정식이 벌어지고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은 단일화에 성공하고 한 사람은 단일화에 실패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단일화에 실패한 쪽은 치명상이 상당한 그 국면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한쪽은 성공하고 한쪽은 실패하면은 성공한 쪽에 이 청와대 주인 가능성은 2배, 3배가 높아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요, 예, 다음 그 기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는 어떻습니까? 절대 안철수를 자극하지 말라라고 입을 조심을 이제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 자극하지 말라. 그러고 이재명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심상정과 이 집권 여당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 작년 그 4.15 총선 때 위성정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성정당. 예, 위성정당이 뭡니까? 예, 그 당시에 열린민주당이라는 그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예, 더불어
위성정당도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에 또 무슨 정당이 하도 정당 이름이 많아가지고 기억이 저도 헷갈립니다만은 따라서 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은 그 당시에 선거법으로 그 심상정의 정의당이 의석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아마 20석 이상의 그런 그 의석이 돌아올 건데 이 야당은 미래한국당, 공병호 그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해가지고 또 미래한국당에는 꼼수정당을 만들었죠. 그게 위성정당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꼼수정당인 미래한국당, 공병호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아주 욕만 정말 바가지로 그때 먹었죠. 공천이 아니라 사천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공병호, 김효 뭐 이런 분들이 다 공천 이 4.15 총선 참패에 책임자들로 지금 불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런 그 비례대표를 자기들이 흡수를 하는 바람에 정의당은 의석을 몇 개 얻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심상정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참 자기들만 이렇게 챙기는 정말 갖지 못할 정당이라고 그때부터 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거짓 왼수까지는 안 돼도 아무튼 같이 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정당 구조로 가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단일화 얘기는 오늘 제가 조금 이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단일화 가능성, 네. 이 심상정의 정의당은 단일화 가능성이 오히려 안철수의 국민의당보다 가능성은 떨어진다. 현재로서는, 물론 막판에 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정부를 하자. 정말 막 이재명이 코너에 몰리고, 이거 큰일 났다 싶으면은, 연정, 공동정부로 하자라고 그런 커다란 떡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안철수보다 심상정의 단일화 가능성이 더, 낮다.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안철수는 뭐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석을 자기들 높이기 위해서 어떤 딜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수도 없이 경우의 수가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열쇠 2개 중에 하나가 땡땡땡 단일화라는 건데요. 자, 단일화 2개 중에 하나는 또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는 중도층보다 청년층이다. 이른바 이번 그 대선은 이 2030이 어느 대선보다 아마 사상 초유의 열쇠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2030이 지금까지는 민주당 계열에 상당히 그 우호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도 그렇고 그제 누굽니까? 문재인 지지를 2030이 전폭적으로 했죠. 네. 홍준표라든가 이런 유승민 이런 그쪽에 2030 표는 많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 때 이른바 오세훈, 이준석 이런 그 합작품 콜라보레이션으로 해서 2030들이 유세차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5분, 10분씩 발언을 하고 하면서 이제 서서히 2030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돌아서기 시작했죠. 부동산 정말 우리는 지금 살면서 60평생까지 집을 한 채라도 못 가질 운명이란 말이냐라고 이제 그 당시에 LH 사태라든가 이런 게 터지면서 2030 표심이 전형적으로 제일 야당으로 옮겨붙은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이 2030 세대의 표심이 엄청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2030은 이 여론조사 상여로 60%가 아직 찍을 후보를 못 정했다. 그리고 찍을 후보를 지금 내심 정했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2030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비전 이런 거에 따라서 내 지지의사를 철회하고 다른 후보로 옮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2030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2030 이른바 밀레니얼 시대, MZ세대 이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데요. 자, 후보 지지들을 보면은 뚜렷이 나옵니다. 20대는 윤석열 33대 16 이렇게 돼 있는데요. 또 30대는 30대 29로 아주 초박빙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심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40대는 어떻습니까? 40대는 난공불락입니다. 40대가 이재명 지지층이 제일 많고 거기다가 공고합니다. 지지 후보를 바꿀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게 40대가 제일 큽니다.
지금 46대 26, 무려 20% 차이가 나는데요. 이 46%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율 바꿀 의향이 없다라고 하는 그 비중도 되게 많습니다. 예. 50대도 마찬가지죠. 48대 41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하기 때문에 뭐 큰 지금 그런 이 돌변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60대 이상 어떨까요? 60대 이상은 뭐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강하죠. 지금 현재 조사로는 62대 22로 나왔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20대, 30대의 지지 후보를 바꿀 의사도 제일 많고 또 지지 후보가 현재로서 없다라고 하는 층도 제일 많기 때문에 2030 세대를 양 후보뿐만 아니라 심상정이니 안철수니 김동연이니 한우 후보들도 최대의 지금 공약층으로 삼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청와대 해행을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키는 바로 단일화와 2030층의 공약 이걸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하면서 듣느라 아주 바쁘시군요, 트럼프님. 네, 여야 후보 두 분 다 특검 해봅시다, 우리 평택님. 네. 이렇게 속속 입장을 해 주셨네요. 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올려주시면 제가 진행에 차질이 빚지 않는 선에서 가급적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라면 제가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이슈 1을 하는데도 벌써 한 25분, 30분이 훅 지나갔네요. 늘상 이렇게 소상히 설명을 드리려면 항상 시간이 빠듯합니다.